DSR 3단계가 시행된다고 하는 7월 달부터. 근데 이거 작년에도 했었잖아. 스트레스 DSR 2단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근데 사실 보면 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되면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택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이제는 더 떨어질 거다. 사지 않을 거다. 아니다. 이거 별 상관이 없을 거다. 그리고 강남 중심지의 비싼 아파트는 별 상관이 없지 않아? 여러 전문가들이 여러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아파트를 사거나 주택을 샀을 때 대출을 받는 몇 가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 관계되는 DSR과 그리고 스트레스 DSR인데 우선 아파트를 산다라고 했을 때 대출 받는 거 첫 번째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는 그 주택 가격의 몇 %만 빌려줄 거야. 그래서 LTV라는 거 있잖아요. LTV. 그러면 LTV 70%야 라고 하면 주택 가격이 10억이면 거기에 70%, 7억까지는 빌려줄 거야. 이게 LTV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DSR 전에 뭐가 있었냐면 DTI라는 게 있어요. DTI. 그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DTI라는 개념들은 아파트를 담보로 또는 주택을 담보로 빚을 냈을 때 내 수익의 얼마 정도까지만 빌려줄 거야.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거죠. DTI. 예전에. 그런데 이게 좀 바뀌게 됐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전에 DTI 개념은 아파트를 빌렸을 때 주담대에 대한 원리금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신용대출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대출은 이자만 포함됐다는 거죠. 아파트에 대한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만 포함해서 나의 수입의 어느 정도까지만 빌려줘라는 제한은 DTI였다면 지금 이 DSR은 이거보다 훨씬 더 강화된 거예요. 뭐냐면 모든 빚, 내가 아파트에 대해서 주담대를 낸 것이든 아니면 신용대출을 한 것이든 모든 빚의 원리금 상환이에요. 모든 빚의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내가 벌어들이는 1년 동안의 이자, 1년 동안의 소득의 40%까지만 빌려준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 지금 제한이. 이게 DSR인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강력한 제재인데, 이것에 더 나아가서, 야, 이거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총량대로 관리해도 이게 효과가 없네? 이러면서 실질적으로, 그럼 조금 더 가상금리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덜 빌리게 해줘야지. 사람 이제 가구에서 덜 빌리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나온 게 스트레스 DSR이에요. 그럼 요 스트레스 DSR은 뭐냐면, 이 DSR에 미래에 만약에 지금은 내가 3% 가지고 변동금리를 빌렸는데 이게 보니까 기준금리가 막 오르다 보니까 4%, 5% 되니까 어떻게 돼요? 빚을 빌렸던 차주들이 그것도 이자를 못 내게 되는 거죠. 그거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변동금리일 때 그렇다라는 거죠. 고정금리라는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앞으로는 3%에 빌렸지만 빌릴 수 있는 액수를 계산할 때는 4%, 4.5%를 계산해. 그럼 금액이 줄어들겠죠, 당연히. 근데 실제로 갚는 것은 똑같이 3%지만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고 계산할 때는 4%, 4.5로 계산할 거야.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계산할 거야. 그러면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줄이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3단계로 진행된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사실 보면 금리는 2022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2022년, 2023년, 2024년 동안 금리가 우리가 맨 처음에 2022년 또는 2021년 말 정도에 2% 초반, 2% 중반에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나중에는 이게 4%, 5%, 심지어 6%까지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차주들이 이자를 못 갚게 되는. 사실 보면 이게 고정금리였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변동금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나는 2%의 아파트 대출 금리로 주담대를 받았는데 나중에 5%가 되면 내가 이자로 한 달에 100만 원 내는 것들이 200만 원 넘게도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게 실제로 이자를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2024년 2월부터 이 스트레스 DSR 빌리는 것들을 적게 해주기 위해서 전체 빌려주는 금액을 계산할 때만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이 시작된 거죠. 첫 번째 1단계는 2024년 2월부터 시작했어요. 이때는 뭐였냐면 금리는 가상금리예요.
이거는 전체 금액을 산정할 때 계산되는 거 0.38%. 기준은 뭐였냐면 최고로 많이 붙이는 가산금리는 1.5였어요. 그 1.5에서 몇 퍼센트냐면 야, 첫 단계니까 그냥 1.5에 25%만 적용할게. 첫 단계잖아. 그랬을 때 0.38%만 내가 받을 금리에 가산해서 0.38로 계산하겠다라는 계산. 실제로 그렇게 이자를 받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산해서 적용하겠다. 이때는 1단계에서는 은행에서만 주택담보대출에서 적용했고 이 금융권에서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근데 2단계가 넘었어요. 이게 2024년 9월에 시행돼 작년에 이거를 그때 학부모님 연수 때 했던 것 같은데 이때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하고 신용대출이 더 범위가 넓어졌죠. 그리고 이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최고로 더 가산금리가 붙여지는 퍼센트가 1.5인데 여기에 50%까지만 할게. 이게 2단계 때 실시했던 스트레스 DSR이에요. 0.75%. 그리고 지금 2025년 7월 조금 전에 뉴스에 나왔듯이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실시될 거야, 7월에 실시될 거야, 이런 뉴스는 실제로 알아보게 되면 요거는 사실 보면 원래는 작년에 실시될 예정이었는데 이게 연기가 돼가지고 지금 7월에 실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럼 요 내용들은 보면 적용 대상은 은행권의 이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러니까 모든 대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3단계면 다 열리는 거예요. 은행권, 이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 등등의 대출 다 해당되더라. 근데 스트레스 금리는 우리가 맨 처음에 정부가 예정했던, 금융권에서 예정했던 1.5%, 100%다 적용이야. 원래 나의 금리가 주담대가 4%인데 계산할 때는 5.5로 계산하겠다는.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가산금리까지 이렇게 올라가서 계산하니까 실질적으로 내 수익의 40%밖에 안 해주니까는 내가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원래는 전국에 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지방 아파트나 지방 주택에 대해서 점점 사람들이 걱정을 하죠. 왜? 점점 가격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건설 경기도 이렇게 나쁜데? 그럼 지방에 있는 그런 건설 경기를 살려야 되지 않아? 지방 주택에 대해서 좀 더 지원책이 나와야 되지 않아? 그런 일환으로 해서 지방에 있는 지방에 있는 주담대는 2025년 말까지 작년에 했던 2단계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유지하겠다. 이런 안들이 지금 발표됐습니다. 요 내용들을 가지고 다음 잠깐 보면, 요건 지금 기사에 되게 많이 나온 거예요. 다음 보면은, 내가 1년 소득이 1억이다. 또는 내가 1년 소득이 6천만 원이다. 내가 1년 소득이 5천만 원이다. 했을 때 계산해낸 값이에요. 계산해낸 값. 보면 여기는 다 변동형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스트레스 DSR은 변동형 때문에 차주들이 나중에 이자를 못 갚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변동형이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변동형이. 그래서 변동형으로 빌릴 거야. 너 주담대를 변동형으로 빌리면 실제로 1억이었을 때 2단계 적용했던 사람들은 5억 7,400만 원 정도까지 빌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3단계 적용하면 5억 5,600만 원. 실제로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아요. 변동형에서. 많이 차이 나면 2, 3천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6천만 원이다. 그럼 변동형으로 비했을 때 2단계는 3억 6,400만 원이라면 3단계는 3억 5,200만 원. 이 줄죠?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준다라는 거죠.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DSR을, 가산금리를 높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릴 수 있는 주담대의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 그래서 가계대출을 좀 막겠다. 또는 사람들이 아파트나 주택을 막 사서 올라가는 걸 막겠다. 이런 정부의 취지들이 반영되는 거죠. 5천만 원일 때 변동형으로 빌렸을 때 그때는 2억 9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는데 2단계에서 3단계가 적용되면 2억 7,800만 원 정도까지 빌릴 수 있더라. 이거는 어떤 것들 기준이냐면 30년 만기 분할 상환할 때. 그럼 이거는 지금 변동형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실제로 지금 정부안도 그렇고 그리고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서는 이 변동형보다는 고정형으로 빌려라. 은행들도 너네들 고정형으로 좀 빌려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쪽으로의 방향성을 계속 제시하죠. 그럼 이 고정형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이거 뉴스에 나온 것들을 한번 본 건데 연봉 1억이었을 때, 연봉 1억이었을 때 변동형, 혼합형, 주기형인데 이거 잠깐 얘기를 하면 변동형은 사실 보면 3개월, 6개월, 12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 것들이죠. 이 변동형의 기준이 되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픽스 지수가 있죠. 그 은행권에서 5대 은행이
자금을 빌려오는 그런 비용들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가중평균된 것들이 코픽스 지수인데 이 코픽스 지수가 기준이 돼서 변동형의 기준금리가 정해진다라는 거죠. 거기에 가산금리가 되고 거기서 마이너스 우대금리를 해서 최종 금리가 정해지는 거. 요거 때문에 스트레스 DSR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모기지론 이렇게 주택을 담보로 해서 오랫동안 30년, 40년 오랫동안 주택담보 대출을 갚는 거라면 이 모기지의 취지에 맞추려면 고정형으로 갔어야 된다라는 거죠. 고정형이 아니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사람들이 이걸 유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혼합형이나 주기형은 사실 보면 완전 고정형은 아니에요. 완전 고정형이라 한다면 30년 만기야 그러면 30년 동안 금리가 똑같아야 되겠죠. 처음 3.5야? 그럼 30년 지날 동안 아무리 기준금리가 우리나라의 금리가 또는 세계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그냥 3.5로 가야 되는 게 고정금리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이런 고정금리는 완전 고정금리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금리는 그냥 혼합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금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금융권에서 얻는 고정금리는 혼합형, 주기형이구나. 혼합형과 주기형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혼합형은 5년 동안 고정이고 그 다음부터는 3개월 또는 6개월 이렇게 시기에 따라서 변동형으로 바뀌는 게 이게 혼합형입니다. 그럼 정부안은 뭐냐? 야, 혼합형을 어떻게 고정형이라고 할 수 있겠냐? 5년 지나면 다시 변동형인데. 그러면 5년 동안은 차주들이 그냥 그 금액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겠지만 5년 후에 변동으로 바뀌면 5년 후에 금리가 막 오르게 되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냐? 그래서 정부에서는 주기형으로 바꿔라. 주기형은 뭐냐면 5년 동안 고정이었고 5년이 지나면 그때 기준금리에 맞춰서 다시 5년 동안 고정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5년 지나고 고정, 5년 전에 고정, 5년 지나고 고정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래도 고정으로 봐줄 수 있지. 왜? 변동금리에 따라서 기준금리가 변함에 따라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이 주기형 쪽으로 많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기억날지 모르지만 작년에 이 주기형을 가지고 주담대를 냈을 때 3.7, 3.6까지도 나왔어요. 지금은 사실 지금 뭐 4.5, 5.5도 나오고 그러는데 최근 뉴스에 보면 3.9까지 떨어졌다라는 얘기도 나와요. 주담대가 3.9까지. 근데 일반적으로는 3.9는 어렵고 4.5에서 한 5.5 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연봉 1억 원이었을 때 변동형으로 빌리면 현재 5억 9,400, 이 스트레스 DSR 2단계일 때 5억 9,400이라면 7월 이후 3단계 적용일 때 5억 7,400만 원 정도로 축소되더라. 그래서 한 2천만 원이 다운되더라. 그리고 혼합형인 경우 요거는 5년 고정 그 다음 변동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요거는 현재 6억 2,700만 원까지 빌릴 수 있다면 3,300만 원까지 떨어지더라. 5억 9,400만 원에서. 주기형 보면 6억 5,300만 원이면 실질적으로 1,800만 원 떨어지더라. 근데 여기서 이것들을 잘 보면 실제로 스트레스 DSR 3단계라고 하더라도 이거 줄잖아요. 이렇게 주니까 다 줄어드는 효과들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보세요. 변동형으로 빌렸을 때 똑같이 연봉 1억이에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5억 9,400만 원이죠. 7월 이후에 5억 7,400만 원 빌리잖아요. 근데 혼합형이든 주기형이든 현재 얼마예요? 현재 6억 2,700에서 6억 5,300이죠. 그래서 적용됐을 때 5억 9,400이죠. 이상하지 않아요? 연봉 1억 원이었을 때 변동형으로 지금 빌릴 수 있는 금액만큼을 7월 이후에도 빌릴 수 있다는 거죠. 혼합형으로 간다면. 주기형으로 가면 더 많이 빌릴 수 있어요. 그럼 뭔가 이상하죠. 변동형에 대해서 나온 정책인데 실제로 그러면 스트레스 DSR 때문에 가산금리가 더 적용하기 때문에 빌릴 수 있는 돈이 적기 때문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거 빌리면 되잖아요. 이렇게 빌려도 되잖아요. 이거 정부가 지금 이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상한 변동금리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차주가 나중에 이자를 못 갚는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데 실제로 여기 현재하고 여기 7월 이후 비교해도 같거나 많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모를까요? 그래서 조금은 뭔가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연봉 5천만 원은 저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봉 5천, 연봉 6천, 연봉 한 1억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와서 비교를 해주는데 보통 보면 한 2, 3천만 원의 차이가 나더라. 변동형 기준으로 했을 때도 혼합형 기준으로 했을 때 주기형 기준으로 했을 때
적게는 1,000만 원, 많게는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3,000만 원, 2,000만 원 부족해서 내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구입을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이런 의견들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쪽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아니,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올해 지금 이번 달 말부터 해서 앞으로 적어도 3번 정도 이상 기준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한 번 떨어지면 0.25잖아요. 그럼 0.75까지 최소 0.75가 떨어지는데 그렇게 기준금리가 떨어지는데 이 가상금리 계산하는 것들이 이게 큰 효과가 있을까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 그래도 이거는 1.5가 적용되는 거잖아. 그거 우리나라에서 기준금리가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0.75 아니야? 그럼 0.75면 실제 1.5로 올라가면 그만큼 더 올라가기 때문에 크게 상쇄되지 않지 않아?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그대로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둘의 의견들이 팽배하게 지금 맞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트레스 ESR 지방에는 올해 말까지 3단계 적용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2단계로. 그래서 지방주택시에서는 똑같죠? 변화 없이 이렇게 말에 적용한다라는 거고, 나중에는 이게 올해 말까지만 지방을 이렇게 조금 유예기간을 둘 것인가에 대한 건 또 말이 되면 또 달라지겠죠. 여기까지 지금 스트레스 DSR에 대한 진행 상황들, 그리고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문가들에 대한 입장들을 조금 알아봤습니다.